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나 이글스의 영건 트리오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그 중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문동주 선수를 제외하고 김서현 선수와 황준서 선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목표 보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코칭 스태프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서현 선수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 선수는 올해 목표 일단 셋업맨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라고 우리 최원호 감독이 이야기를 했죠. 불펜 투수를 아무래도 이 김서현 선수가 더 선호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마무리 투수를 꿈꾸는 선수예요. 조금은 특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대부분의 투수들이 꿈꾸는 것은 선발 투수인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불펜 투수는 부를 때 나가야 되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발 투수는 딱 이제 본인의 몸 상태를 맞출 수가 있고, 또 기록적인 부분에서 훗날에 이제 잘 나가게 된다면 연봉적인 부분에서, 수입적인 부분에서 도 선발 투수가 훨씬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서현 선수는 정말 조금 보통 선수들이랑 굉장히 다른 특이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는 뭐 지난 시즌에 선발 수업을 받기도 했지만 뭐 구위도 그렇고 스타일상 짧게 끊어가는 것이 더 잘 어울리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본인도 그런 것들을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불펜 투수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우리 김병현 선수도 본인이 마무리를 그렇게 잘 나갈 때도 선발 투수하고 싶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던 걸 생각하면 이 김서현 선수는 참 독특한 선수입니다. 그런 독특한 멘탈들이 이 선수가 이제 더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서 슈퍼스타가 됐을 때 아주 재밌는 요소들로 이제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김서현 선수의 불펜 피칭을 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이 페스트볼의 무브먼트 자체는 오히려 진짜 문동주 선수보다 좋은 수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긴 하지만, 그냥 그 페스트볼의 움직임만 보면 문동주 선수랑 비교도 비교지만 그냥 국내 한정으로서 국내 투수들 중에는 최정상급의 무브먼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구폼의 영향도 있겠죠. 사이드암 쪽에서 나오는 팔 각도 때문에 더 이제 무브먼트가 이제 살아있어 보이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불펜으로 뛰게 되면 사실은 제3구종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투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이드암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페스트볼 그리고 슬라이더 이 두 구종만 갖추고 있어도 충분히 타자들을 압도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선행되어야 될 것은 제구력이겠죠. 이 제구가 페스트볼, 슬라이더 이 두 구종 모두 다 좋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포크볼 같은 계열을 굳이 익히지 않아도, 발전시키지 않아도 불펜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서현 선수가 만약에 불펜으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김서현, 뭐 주연상, 박상원 이 세 명의 파이어볼러들이 한 이닝씩 정도를 소화해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좌완 스페셜리스트인 김범수 선수 정도가 있으면 사실 하나 이글스 팀 내부적으로 보면 6회 이후에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아웃카운트 정도 버텨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이 김서현 선수가 하던 역할을 사실은 뭐 장시환 선수가 해줬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좀 불안정한 모습이 있었고, 올 시즌에는 그 자리를 놓고, 물론 장시환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김규현 선수 그리고 정희왕 같은 선수들이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서현 선수가 이 동포지션에서의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내준다면 진짜로 하나 이글스의 6, 7, 8, 9에는 정말 조금 든든한 마음으로 야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봐요. 그래서 불펜 피칭하는 모습을 봤더니 박승민 투수 코치가 제구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 조금 투구 폼이 흔들릴 경우에 제구가 확연히 무너지더라고요. 그럴 때 막 이제 질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서현 선수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본인이 좋은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나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전에서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잘 정착을 시킬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김서현 선수의 구위 자체만 놓고 보면 이 선수를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혹은 올해 잘 안 되더라도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을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구위가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새삼 느꼈어요, 이번 불펜 피칭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김서현 선수가 뭐 어려움도 겪었고 지난 시즌 뭐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좀 잡음도 있었고 시즌을 진행하면서 기복도 조금 심했고 본인 스스로도 기복을 좀 줄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김서현 선수가 투구폼 잘 정착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재밌는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황준서 선수 이야기입니다. 자, 황준서 선수 역시 내부 평가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입단 당시 시즌의 기대치만 놓고 보면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중에 이 황준서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평가가 그 단일 시즌, 신인 시즌의 기대치만 놓고 보면 말이죠. 문동주 선수는 이제 워낙 구속이 좋았고 깔끔한 투구폼, 거기에 투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그런 잠재력 때문에 더 부각이 됐었고 김서현 선수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은 그런 구위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가 됐었다면 이 황준서는 뭔가 그 둘에 비해서는 피처로서의 투수로서의 완성된 모습이 분명히 눈에 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황준서를 이야기하자면 변화구 구사 능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페스트볼의 완급 조절. 아무래도 문동주, 김서현은 160km에 육박하는 페스트볼 9위를 갖추고 있다면 이 황준서는 140km 후반대, 140km 초반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본인이 체력을 조금 아낄 수도 있고 페스트볼 가지고도 조금 타자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구속이 상대적으로 덜 나오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이점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제구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링 자체는 문동주와 김서현, 즉 이제 가장 높은 기대치는 문동주와 김서현보다 조금 아래에 있을 수는 있지만 당장 즉시 전력감으로서는 역시 이 황준서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최원호 감독 이야기하기를 볼넷이 막 남발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인 시즌부터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선수의 변화구 던지는 모습을 보면 손끝 감각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는 보면 좌타 상대로의 변화구 레파토리가 조금 부족하긴 했죠. 체인지업이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고 뭐 스플리터를 던질 줄 아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황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구위는 없지만 우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스플리터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무기가 될 것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김범수 선수 같은 경우에 프로에서 아주 오랫동안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우타자를 상대로 제대로 된 변화구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더는 잘 던지지만 우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늘 고전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정우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구가 워낙 차이나게 좋기도 하지만 우타자를 상대할 수 있는 그 체인지업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류현진 선수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황준서 선수가 그 부분을 갖추고 있다. 물론 체인지업이 아닌 스플린터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황준서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큰 것 같아요. KBO 리그에서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완성도를 갖춘 좌완 투수는 언제나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이 사실은 증명이 되어 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정말 잘 던져줬던 기아 타이거즈의 윤영철 선수의 고교 성적과 비교를 해보면 윤영철 선수가 평균 자책점이 고교 3년 동안 2.20, POPS가 0.569, WHIP가 0.94, 9이닝당 삼진이 11.82개, 9이닝당 볼넷이 1.20개. 황준서의 기록과 살펴보면 아무래도 타자를 조금 압도할 수 있고 장타 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황준서 선수가 확실히 더 좋았다. 그렇지만 제구적인 측면에서는 윤영철이 더 좋았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윤영철과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윤영철이 했던 정도만 황준서가 던져줘도 하나이글스는 정말 이 선발진이 뎁스가 엄청나게 두터워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서현 선수와 황준서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이번 3월 17일, 18일 불과 지금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상대로 이 문동주 선수, 황준서 선수가 예비 국가대표 명단에 뽑혔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황준서 선수는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식 엔트리에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동주 선수는 다저스전이나 샌디에이고전 분명히 한 경기 선발로 나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다저스와의 경기에 나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저스 타선은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말이죠. 무키 베츠, 뭐 프레디 프리먼, 오타니, 먼시, 이런 선수들, 여기에다가 포수인 윌 스미스 같은 1번부터 9번까지가 완전히 올스타 레벨의 팀이기 때문에 그 타자들 상대로 문동주 선수가 본인의 공을 한번 시험해봤으면 좋겠고 3월 17일, 18일 이쯤이면 개막 직전에 던지는 문동주의 마지막 어떤 리허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을 것 같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시기적으로 아주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말이죠. 자, 오늘 우리 한화이글스의 자신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문동주 그리고 김서현, 황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